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앞으로 지역 시민 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소식을 매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역 축구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말 K리그가 개막을 했죠.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제주와 1대1 아쉬운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최다 관객을 모으면서 벌써부터 올해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지난 개막전 평가와 함께 올해 전망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철민 축구 해설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제 우측에는 최민지 인천 유나이티드 시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주와 개막전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주하면 뭐 지난해 5위를 거둔 강팀이고 인천은 뭐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기업 후원을 하는 제주에 비해서는 조금 전력이 약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무승부를 거뒀어요.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올겨울에 이적 시장이 조금 인천이 그동안의 행보가 좀 달랐어요. 예전엔 그대로 다 뺏겼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뺏긴 만큼 즉시 전력감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팬들이 겨우 내내 너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기대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인천은 딱 거기까지예요. 인천이 만약에 이렇게 막 좋은 성적을 낸다 그러면 대구와 같이 있어야죠. 챔피언스리그 나갔어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기업 구단 입장, 제주 입장에서 오히려 더 아쉬운 게 맞아요. 인천을 상대로는 제주가 너무 좋은 경기를 많이 펼쳤었고 네. 개막전에서 인천을 잡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안 좋았던 그런 옷을 딱 벗고 올 시즌 2019 제대로 해보자 하고 왔을 텐데 홈에서 인천에게 비겼거든요. 기업 구단 입장에서는 이거 인천 같은 팀은 이겨야 되는데 놓고 보면 인천이 굉장히 잘한 경기입니다.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기업 구단과 시민 구단의 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인천이 조금 더 잘한 그런 개막전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비록 비겼지만은 인천이 이겼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뭐 워낙 저는 객관적이 아니라서 인천이 뭐 이긴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아, 예. 그래 이렇게 강팀하고 1대1로 비긴 이유는 많은 홈관중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7년 만에 최다 관객이 운집했다. 정확한 숫자를 좀 적어왔는데 18,541명. 이게 딱 유료 관중이고요. 무료 관중까지 합치면 19,000명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어요. 숭이 축구 전문 이제 구장이 거의 뭐 19,000명 조금 넘는 그런 그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데 만석이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많은 관객이 운집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 정말 역사적인 경기였고요. 네. 인천 홈구장에서 유럽 축구의 느낌이 난다는 그런 평을 받을 정도로 선수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서포터즈 분들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신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 문선민 선수와 김진야 선수의 국가대표팀 타출로 선수 개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과 같이 국제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 있어서 모든 전 국민이 가졌던 관심을 K리그 흥행에도 그렇게 고스란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그렇죠.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스플릿 라운드 돌입 이전에 12위 정말 꼴찌에다가 그렇죠. 승리가 한 번도 없는 무승부 패배만 계속 연속된 경기를 하다가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을 하고 5경기 중에 4번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정말 극적으로 시즌 9위를 달성하며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잔류한 데에 있어서 팬들이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갖고. 감동을 느끼고 해서 이번 시즌 개막전에 그런 자신들의 사랑과 기대를 몸소 보여주고자 직접 구장을 찾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하면 하위 리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불안감이 가졌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나라도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우리 축구 팬들에게 널리 퍼져 있지 않았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선수 문선민 선수. 네. 다른 전북으로 이적을 했고요. 네. 좀 아쉬웠고 아길라르 선수도 이제 제주로 갔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우리 제주에서도 인천에서도 뭐 하마드나 문창진이나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조금 보강을 했지만 그래도 많이 걱정을 했던 건 사실인데 이번 첫 경기에 보면 이제 팀워크가 나름대로 살아났던 것 같아요. 네, 어땠습니까? 네. 자, 일단 아마 이번 제주전에서 인천이 팀워크를 잘 갖춰져서 이겼다면 이번 베스트 11에 나온 선수들 중에 8, 9명은 유럽 구단에서 뛰어야 돼요. 인천은 아직 멀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하신 부분까지는 알겠으나 네. 인천은 굉장히 슬로우 스타터예요. 문선민이 나가고 아길라르가 나간 뒤에 온 선수들이 굉장히 준수한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맞추기에는 글쎄요, 이거는 전 세계 어떤 팀도 같아요. 유럽도 시즌 중에 리그를 치르면 치를수록 손발이 더 맞는 게 전 세계 축구팀의 공통된 점이고 그런 부분에서 인천은 더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마드가 왔다고는 하나 K리그는 처음이고 그렇죠. 문창진이 왔다고는 하나 일단 전 팀에서 강원에서 이렇게 행보가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데르센 감독과 인천 기존 선수들과 발맞추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제주중간 경기를 보면 첫 골 실점 장면을 놓고 보면 이창민에게 중거리포를 내줬는데 네. 그 부분이 수비가 안일하지 않았냐, 손발이 안 맞지 않았냐 라고 말씀드리기도 성급하고 안데르센 감독이 먼저 얘기해 주신 게 수비 밸런스를 먼저 맞추겠다. 내가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은 하나 수비 밸런스가 우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기 공간,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분호자 같은 선수가 뒷걸음질을 치고 하마드가 뒤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간이 확 열려버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공간을 먼저 가자. 물론 그 밸런스적인 것보단 내 공간을 찾아가자는 그 선주문이 네. 뒷공간을 좀 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점 장면을 우리가 못했다기보단 이창민이 굉장히 센스 있는 잘했다. 중거리 슛을 잘 날렸다. 그러니까 인천 선수들에겐 아직 시기를 좀 줘라. 2경기, 3경기 지켜보면 아마 더 끈끈한, 그러니까 아마 또 이게 스플릿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안데르센의 그 행복 축구는 분명히 치르면 치를수록 나올 겁니다.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이 공격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득점을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정확한 순위는 모르겠는데 한 5위권? 그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 네. 실점은 지난해 전남이 최하위였잖아요. 네. 전남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하위 맞죠? 그래서 올해 수비를 좀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뭐 선취점을 내줘서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네. 안데르센 감독은 이제 전통적인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뭐 그렇죠. 그런 감독이었어요. 이번 전략 어떻게 분석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적인 건 분명히 안데르센이 가져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쓰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형태의 공격도 공격을 먼저 중요시하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선수들이 뛰어주는 게 보이는데 네. 그러나 그 앞에 제일 먼저 선제할 건 바로 그 실점 상황인 거예요. 지난 문선민 무고사가 탑5에 올리고 문선민 같은 경우는 토종 공격수 득점 랭킹 1위였어요. 네. 근데 수비 실점은 또 1위였다는 맞아요. 말이죠. 네. 전남과 같이. 맞아요. 이게 뭐냐면 밸런스가 전혀 잡히지 않은 축구였어요. 과거 박이천 감독 대행이 있을 때도 네. 인천이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한 골 먹으면 2골 늘어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밸런스를 갖춰놓으면 실점을 하더라도 선수들이 라인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안데르센의 공격 축구거든요. 네. 수비가 먼저 갖춰지고 나면 공격 축구가 더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경기를 제주전을 봤을 때도 실점 상황에서도 윙백들이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남준재를 위시해서 선수들이 계속해서 탈압박하는 과정,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볼을 뺏겼더라도 그 위치에서 다시 볼을 탈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라인으로 움직여서 보여줬어요. 이 얘기는 제주가 추가 득점을 못한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점은 먼저 하긴 했지만 네. 선수들이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이 라인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주가 추가 득점을 못했고 인천도 추가 실점을 더 이상 안 했던 거예요. 일단 수비 밸런스가 갖춰지고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됩니다. 물론 네. 문선민 선수를 전북에 내주면서 이제 이재성이라를 걸쳐라 또 수비수를 네.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인천의 안정된 수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이재성 선수가 지금 약간 부상이라 네. 조금 좀 더 기다려야 한 두세 되죠. 경기 기다려야 되는데 네. 돌아온다면 이재성 선수가 전북에 있을 때도 네. 부상 뒤에 복귀한 경기는 뭐 국가대표급 누구와도 그러니까 특히 김민재 누구와도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 대단했던 수비수이기 때문에 부상 복귀만 하면 인천의 초롱성, 인천의 짠물 수비가 아주 한번 제대로 이제 K리그를 휩쓸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요. 저는 전북에 이재성 선수 온다 그래서 독일에 간 이재성 선수 착각을 좀 했었는데 아무튼 예, 같은 이재성이지만 기대를 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현대축구는 또 미드필드 싸움이잖아요. 근데 지난해 이제 아길라르 선수를 제주에 내줬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 때 또 관전 포인트가 아길라르였어요. 어떤 언론에서는 뭐 아길라르 더비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아길라르 선수 어떤 선수로 보세요? 아길라르 선수의 경우 작년에 1년 임대로 처음 인천에 합류하면서 K리그 생활을 시작을 네. 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뛰어난 중원 자원이었고 네. 인천에서 35경기에 출전해서 3번의 골과 10번의 어시스트를 기록, 그리고 리그 도움 순위 2순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K리그 시상식에서는 베스트 11에서 미드필더 부분 수상까지 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뛰어난 테크닉을 활용해서 탈압박과 킬패스 그리고 무고사 문선민과 함께 인천 공격 축구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코치진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길라르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길라르가 이번에 개막전 친정전을 치렀을 때도 팬들과 서포터즈 분들의 야유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길라르 선수는 전혀 긴장하거나 부담을 갖는 모습 없이 인천에서 했던 모습 그대로 제주 같은 경우는 되게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맞아요. 팀인데 네. 아길라르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공격적인 색깔이 입혀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팬들의 야유와 함성 속에서도 굉장히 잘 경기를 치렀다고 평정심을 생각을. 잃지 않고. 네, 평정심을 잃지 않고. 네, 잘. 과거에는 뭐 같은 팀의 소속 선수였는데 이제는 적이 돼서 나타나서 네. 인천의 심장부를 찌르는 아주 아길라르 선수가 됐는데 뭐 프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머니 게임이고 아길라르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또 제주에서 비싼 영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홈팬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뭐 야유할 필요는 없고 실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길라르 선수를 이번에 어떻게 좀 잘 방어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일단 야유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경기 중간에는 야유를 했어요. 인천 서포터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야유를 했습니다. 그래요? 3면에서 야유가 나올 정도로.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는 아길라르가 친정팀에 인사로 왔을 때 박수와 환호로 맞아줬어요. 자, 경기 중엔 전사기 때문에 뭐 야유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아길라르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주의 경기력을 저하시키려는 뭐 고도의 전략인 거죠. 서포터즈들의. 뭐 12번째 선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포터즈들이 굉장히 아주 똑똑하세요. 네. 자, 그러나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길라르는 너무 영특한 선수였어요. 인천 선수들이 아길라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문수를 중심으로 이문수를 축으로 두고 아길라르를 꽁꽁 싸맸어요. 네. 양쪽에 옆으로 한 선수가 가면서 아길라르가 볼을 끌고 방향 전환할 때 그때 볼을 탈취하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와, 아길라르 잡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기자님 말씀대로 영특한 선수였습니다. 그걸 또 역이용한 게 아길라르였어요. 예전에는 2번만 방향 전환을 했다면 이번 3번, 4번을 하면서 볼을 끌겠지, 전환하겠지, 또 전환해서 인천 선수들을 다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창민에게 공간이 많이 나왔고 후반에도 실점 유사한 장면까지 많이 나왔던 게 아길라르의 영특함이었어요. 인천이 아길라르를 잘 막긴 했으나 아길라르 또한 제주에 가서 진화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그래요. 진짜 현대 축구의 허리의 중요성 아길라르 선수 정말 잘 보여준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 우리 해설가님 보시기에 인천에서 좀 잘했다 주목할 만한 선수 어떤 선수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너무 많은 선수를 정말 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뭐 교차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를 준비했던 선수까지 다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계 훈련의 초점이 인천은 좀 절박했어요. 장기적으로 2019를 다 준비하다기보다는
3월 2일 제주와의 개막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춘 느낌이 컸거든요. 네. 글쎄요, 다 모두 박수 받아야 되기가 마땅하지만 뭐 굳이 하나를 이제 꼽아주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래도 정산 골키퍼를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1실점했던 상황도 정산이 동물적으로 공에 손을 갖다 댔어요. 그러나 워낙 공이 무회전이고 무겁게 실렸기 때문에 손을 맞고 들어갔고 그 이후에 한 3-4번, 제가 새기기만으로도 3-4번에 골에 가까운 유효 슈팅 장면이 많았거든요. 네. 전부 슈퍼 세이브를 했어요. 물론 필드 플레이어 모두가 열심히 해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골을 안 내준 정산 선수에게 맨 오브 더 매치를 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골키퍼,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죠. 자, 우리 최민지 기자도 현장에서 직접 관전했죠. 네. 어떤 선수를 좀 주목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 미드필더진의 보강이 많았고 그리고 인천의 경우 공격 축구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미드필더진 공격수 선수 그쪽 선수들한테 더 관심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정산 선수를 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뛰어나게 활약한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분의 사전에 입 맞추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래요? 이번에 제주에서 유효 슈팅이 15개가 나왔는데 정말 정산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네. 없었다면 과연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정산 선수가 온몸을 써서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솔직히 수비 부분에서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중간에서 수비진을 거치지 않고 정산 선수가 바로바로 중거리 슈팅을 바로바로 막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 선수의 기량을 확실히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흔들리면 정말 전체가 다 흔들리거든요. 야구로 따지면 포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포수가 흔들리면 정말 그 팀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골키퍼의 그런 선전으로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콩풍 선수를 기다렸는데 첫 경기에 못 나왔습니다. 물론 뭐 아직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감독이 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콩풍 선수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자, 일단 뭐 말씀해주신 대로 합류한 지 이제 발 맞춰본 지 일주일이 될까 말까.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잃어서 2주차가 됐지만 개막전 때만큼은 일주일도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콩풍이 들어가면 인천이 자존심이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K리그에서 그래도 생존왕, 잔류왕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끈적끈적한 팀인데 뭐 동남아 리그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레벨 차이는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콩풍 선수가 오자마자 교체 명단에도 들어왔고 근데 만약에 교체까지 됐으면 인천이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그냥 제 기우고요. 분명히 콩풍은 중형다리 선수입니다. 특히 경기 후에 개막전 후에 개막전을 치르지 않은 그 1.5군 선수들이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8대0이라는 대승을 했거든요. 그래요? 물론 연습 경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승리를 했고 주전이 아닌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아니 연세대는 대학도 최강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연세대에서 저희가 영입한 선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8대0이면 엄청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 8대0 중에 3골을 그러니까 해트트릭을 콩풍 선수가 했어요. 그래요? 분명히 감독님도 비디오와 이 코치진들의 멘트를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콩풍 선수가 글쎄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다음 경기에도 좀 교체로 나왔으면 좋겠지만 5월 안에는 데뷔전을 반드시 치를 거라고 제가 좀 감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콩풍 선수가 해트트릭 연습 경기지만 이거 다른 언론에 나왔나요? 일단 이게 그 지인들이 이렇게 막 생긴 SNS에서 워낙 이렇게 SNS가 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단에서도 좀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못 나가는 상황인데 지인들 그러니까 팬 SNS를 구단에서 역으로 이렇게 올려준 정보이기 때문에 안 나갔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 이슈토크가 처음 연습 경기에서 해트트릭 기록했죠. 그렇죠. 우리 이슈토크가 가장 발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콩풍 선수 아까 이제 동남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피지컬이나 이런 지금 또 K리그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과연 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피지컬적으로 콩풍 선수가 프로필상 168, 그러니까 아직 170이 좀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지금 군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네. 하프스타 김도혁도 네. 170대예요. 170대 초반이에요. 작아요. 네. 그런데 인천의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꽁푸엉이 키는 작지만 또 검증이 됐어요. 지난 아시안컵에서 두 골이나 넣었어요.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키 작다고요? 물론 메시 같은 슈퍼스타를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네. 키로 축구하는 거 아닙니다. 피지컬로 축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콩푸엉 선수의 스피드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탈압박 능력 그리고 골게터 그러니까 이 스트라이커로의 욕심과 이런 기량으로 보면 콩푸엉 선수 키로 절대 폄하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만간 K리그에 굉장한 이슈를 바람몰이를 할 선수가 콩푸엉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선수인데 그래서 다음 경기 혹은 다다음 경기쯤에 나오리라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좋은 선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첫 경기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서 벌써부터 이제 올 시즌 인천 경기의 어떤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우리 기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 시즌을? 이번 어려운 시즌 질문인가요? 네. 이번 시즌 확실히 작년보다 나아진 부분이 많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적인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요. 특히 저번 경기의 경우에는 경기 중반에 이문수 선수가 이제 센터백으로 내려오면서 5백을 구성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선에 있는 하마드 선수와 박세직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간이 많이 나오고 네. 또 유효 슈팅을 많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런 수비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겨울에 많이 선수들을 보강을 했고 또 이제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과 얼마나 빠르게 호흡을 맞추고 적응할지에 따라서 이번 시즌 성적이 좌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위 스플릿을 목표로 하시고 있지만 감독님이 네. 그래도 그에 준하는 6, 7, 8등에 안착을 하지 않을까 하고 제 사심적인 기대와 함께 예측을 해봅니다. 네, 우리 최민희 기자님 상위 스플릿을 조용히 어떠세요? 어떻게 기대하세요? 아니 지금 네. 6, 7, 8이라고 하면 네. 이게 6위까지가 상이거든요. 네. 7, 8이 지금 이거 발 담그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딱 8위를 예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8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고요. 진짜 작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전 작년에 마지막 경기 집에서 보다가 왜냐면 네. 제 지인들이 너가 오면 경기가 진다. 그래서 저 강등당했었어요 집에서. 그래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지인 이제 그 선발대가 저를 이제 집에 앉혀놓고 네. 경기도 이렇게 저는 TV를 못 보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얼굴 돌리고 화장실에 넣어놓고 막 이랬어요. 네. 경기 결과만 봤거든요. 네. 보고 이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왜냐면 최종 순위가 9위였거든요. 네. 근데 이 최종 순위가 왜 9위냐면 그냥 10위에 있다가 간신히 마지막 두 경기로 9위가 올라간 거란 말이죠. 올 시즌은 8위가 이런 10위 갔다 11위 갔다 이런 8위 말고 그냥 계속 8위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인천 팬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야 상위 스플릿도 가고 우리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가야지. 인천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냥 픽스된 8위만 올 시즌 8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도 8위입니다. 아, 그래요? 저도 한번 전망하겠습니다. 저는 AFC, 과감히 AFC.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모여서 오늘의 경기 우리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이제 경남 FC예요. 강팀인데 작년에 또 2위를 한 팀이고 뭐 전망 좀 해주시죠. 네. 제주보다 더 어려운, 더 무서운 팀입니다. 물론 특급 그 괴물이라고 했던 말컹이 이적을 하긴 했지만 네. 저는 경남은 말컹 효과 때문에 가려진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네게바, 쿠니모토, 또 올 시즌엔 울산에서 김승준도 데려갔고요. 네. 우주성도 건재하고. 저는 오히려 경남전이 제주전보다 오히려 더 수비를 정신 차려서 나와야 되는 경기라고 예측을 합니다. 특히 인천은 이기려면 뭐 모든 축구가 그렇겠지만 골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지금 뭐 남준재를 위시해서 하마드, 무고사 이런 윙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지만 네. 일단 풀백인 김동민과 김진야가 네.
오버래핑 시 굉장히 공격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 두 선수가 오버래핑 나갔을 때가 문제예요. 인천이 위험 지역까지 오버래핑을 나가고 그러다가 볼이 타치됐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네게바예요. 네게바는 좌우측을 가리지 않고 굉장한 패스 센스 그리고 첫 번째 타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방향 전환이 유리한 선수예요. 스피드와 볼 간수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게바가 볼을 잡았을 때 경남에서 분명히 골문으로 네. 쇄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네게바가 찔러주는 킬러 패스가 이미 경남전이 그렇게 득점을 많이 했어요. 그 위에 말컹이 있었고 말컹이 없다고 나나 경남은 또 견제하고 김진야와 김동민이 얼마나 올라감과 내려감을 잘 조율하느냐. 골을 넣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안 치다 보면 인천의 득점력은 빈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데르센 감독으로서는 양날의 검이에요. 김동민과 김진야를 올렸을 때는 분명 우리 남준재와 무고사가 굉장한 득점력을 빛을 발할 수는 있으나 탈취됐을 때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인천이 수비 조직력이 갖춰지지도 않았고 발이 또 느리거든요. 빠른 선수가 없거든요. 경남전은 제주전보다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기. 물론 팬들은 그 부분을 보시면 재밌어요. 김진야와 네게바의 싸움, 김동민과 네게바의 싸움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경기예요. 그러나 안데르센 감독님은 위에 구멍 나십니다. 스트레스 엄청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손철민 해설가가 이제 말이 길어진 거 보니까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우리 최민희 기자는 어떻게 점하세요? 지난 시즌 경남은 득점왕이었던 말컹 선수를 비롯해서 말컹 선수를 지지하는 공격수인 최영준 선수 그리고 수비 라인의 박지수 선수까지 정말 탄탄한 공격 라인을 쌓았는데요. 근데 이 선수 3명이 모두 다 이번에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 EPL에서 경기를 뛰었던 조던 머치 그리고 다수의 빅클럽 경험이 있는 룩 이름이 뭐죠? 카스타이노스까지 그리고 이번에 울산현대에서 이적한 김승준 선수까지 정말 엄청난 공격진들이 다시 왔기 때문에 경남이 지난 시즌에 가졌던 공격 축구의 색깔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김승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울산현대에 있을 당시에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상주와의 1라운드에서 1득점에 1도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지난 5일에 있었던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서 산둥 루넌과의 경기에서도 또 득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인천 축구의 경우에도 안데르센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게 공격 축구이기 때문에 두 팀 모두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창과 창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비진의 역할이 아닐까. 수비가 얼마나 버티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비가 버텨야지 공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비의 역할을 정말 계속해서 광주에도 지나치지 않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남FC 분명 강팀이긴 하지만 현재 상승세로 봤을 때 인천도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제가 이 넥타이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준 넥타이요. 저는 한 번에 다 갈아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음 경기에 인천이 패하지 않으면 이 넥타이를 반드시 메고 다시 이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K리그 개막과 함께 인천 유나이티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축구 팬들 운동장을 찾으셔서 인천 유나이티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